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자, 오늘은 한눈에 보는 네이버 광고 상품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검색 광고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보다는 검색 광고가 대충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개략적인 설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초보자 분들을 위한 강의임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검색에 노출되는 광고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검색에서는 파워링크 혹은 비즈 사이트로 보는 네이버의 검색 광고, 다른 말로 하면 클릭 초이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블로그, 카페, 네이버 포스트를 위한 광고 상품인 파워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영역에 노출되는 네이버 쇼핑 광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검색 광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PC에서 예쁜 가디건을 검색을 해 봤습니다. 예쁜 가디건을 검색하니까 검색 결과 첫 번째 10개에 파워링크라는 이름으로 광고가 10개가 나오고요. 그 하단에 비즈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5개가 노출이 됩니다. 이게 다 검색 광고인데요. 일반적으로 1위부터 10위는 그냥 파워링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11위부터 15위는 비즈 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검색 광고가 총 15개가 노출이 되는데 그 중에 1위부터 10위는 파워링크, 그리고 11위부터 15위는 비즈 사이트,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광고비를 어떻게 낼까요? 고객이 마우스로 첫 번째 초코맘을 클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웹브라우저는 초코맘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클릭할 때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당 과금 방식 혹은 코스트 퍼 클릭, 그리고 줄여서 CPC라고 불리는데요. 대부분 네이버에 노출되는 광고들은 다 CPC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첫 번째 초코맘도 누르고 보다가 다시 와서 룩골드 클릭해서 보다가 다시 나오고 스타일 베이리도 클릭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러면은 얘도 광고비 나오고 얘도 광고비 나오고 얘도 광고비 나오고 이렇게 3명한테 다 광고비가 나오겠죠. 참고로 클릭당 금액은 최소 70원부터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검색 광고의 순위는 어떻게 정하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앞에서 최소 클릭당 금액이 7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10위에 있던 업체가 7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위 업체는 10원 정도 더 비싸게 CPC 금액을 넣어서 얘는 80원, 90원, 100원, 110원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110원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70원 애가 120원을 놓게 되면요,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인 거죠. CPC를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검색의 순위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키워드일수록 누가 1위를 잡느냐, 1위를 잡는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한다니까 광고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2위 든 애가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올리고,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기 있는 키워드들은 따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광고 대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보면서 순위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네이버 검색 광고의 핵심은 클릭하면 돈이 나간다. 그리고 그 클릭당 금액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순위를 바꾸고 싶다면 클릭당 금액을 올리게 되면 순위가 바뀌는 이런 입찰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하니까 얼마 만에 입찰이 되는지,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시간 입찰입니다. 지금 바꾸고 약 30초 있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밤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밤에도 실시간으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검색 광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수가 틀리다라는 건데요.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그리고 강남 사회복지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10개가 나오고 중간에 파워 컨텐츠가 나오고 비즈 사이트가 다시 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 광고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인기 있는 키워드는 15개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 옆에 볼까요? 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사 3급은 총 10개만 노출이 됩니다. 광고의 개수가 줄었죠. 그 다음에 강남 사회복지사는 단 3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정한 인기도 혹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일수록 더 많은 광고 개수가 나오게 되고요.
인기가 없다 혹은 이거는 돈 버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경우는 광고 개수가 최소 3개까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을수록 광고 개수가 많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는 요일, 시간, 그리고 어느 위치에 노출시킬 거냐, 예를 들면 서울이냐 대전이냐 울산이냐 경기도냐 이런 지역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나는 얼마를 쓰겠다, 그리고 한 클릭당 금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난 한 클릭당 5천 이상 쓰지 않겠다, 이런 디테일한 옵션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입찰 경쟁이 엄청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입찰 경쟁이 심하다 보면 광고비들이 계속 지출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이게 관리할 때 이런 광고 옵션들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로 한번 가볼까요? 모바일에서 제가 예쁜 가디건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4개가 노출이 되는데요. 키워드 인기도에 따라서 최대 5개부터 4개, 3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웬만한 인기 키워드가 아니면 거의 3개가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PC는 15개잖아요. 그런데 모바일은 최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모바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당연히 예쁜 가디건 모바일 검색량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4개밖에 노출이 안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쟁이 엄청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PC에서는 10개 혹은 15개 중에 나는 3위 갔다가 4위 갔다가 5위 갔다가 그러다가 7위 갔다가 진짜 돈이 없으면 13위, 14위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돈 생기면 1위, 2위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가 가능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가 아무리 많아봤자 5개예요. 5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입찰이 그냥 빡세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바일의 입찰 단가, 즉 CPC 금액이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보다는 모바일에서 광고를 집행할 때 얼마의 금액을 입찰 넣어야 되는지, 순위는 몇 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바일이 훨씬 더 빡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위에 이미지는 PC 이미지입니다. PC 검색 광고는 오로지 제목과 광고 문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위, 2위, 3위 다 똑같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PC의 검색 광고는 그냥 단순히 2줄로만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밑에 볼까요? 모바일의 검색 광고는요 약간 더 화려합니다. 스타일 베리 프리미엄 20%라고 해서요 마진 포기, 품질 올인 이런 광고 문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품에 대한 금액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옆에 볼까요? 그 옆에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송 이벤트 제이콜링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문구 전에 뭐가 있죠? 홈페이지에 세부 페이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오로지 모바일에만 있습니다. PC에서는 이런 거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PC보다 모바일이 입찰 경쟁이 엄청 심해요. 금액도 비싸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바일에서 클릭 한 번 해서 바로 구매하고 이거 잘 안 하거든요. 뭔가 보고 마음에 들더라도 또 다른데 정보를 찾아보고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 검색 광고는 금액은 비싸고 그런데 안정적인 노출은 힘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순위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 광고 효과는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그래, 이 떨어지는 광고 효과들을 막자라고 해서 모바일에서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3개월 전만 해도 화면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6개월 전에 더 다르겠죠. 매번 네이버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어떤 기능들을 새로 추가했느냐 이런 것들을 모바일 광고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오늘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지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이버 검색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검색 광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파워 컨텐츠인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광고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광고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 뭐 이런 성공 사례 이런 것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파워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블로그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자, 카페 상위 노출을 어떻게 시키시나요? 네이버 포스트를 상위 노출시키는 거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은다면 많은 분들은 정답처럼 어둠의 광고 대행사들 혹은 언더 마케팅 대행사들을 통해서 상위 노출시킨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물론 이런 방법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언더 마케팅을 통해서 상위 노출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을 했고요. 뭐 마케팅 성과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더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라는 건 하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는 네이버에서 인정한 공식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도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언더 마케팅을 통해서 상위 노출 작업들을 종종 하는데요. 갑자기 잘 뜨다가 노출이 안 돼. 왜 안 돼? 전화하니까 언더 마케팅 대행사에서 네이버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블로그 상위 노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뭔가 안정적으로 노출시킬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 파워 컨텐츠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네이버에서 블로그, 카페, 포스트를 안정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화면에 빨간 박스와 같이 파워 컨텐츠라고 불립니다. 제가 왜 자꾸 안정적인 노출을 강조하냐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때문에 방금 썼던 글이 한 두세 시간 후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뒤에 있던 글들이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순위에 내 블로그, 카페, 포스트가 노출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워 컨텐츠는 광고 상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내가 2위에 있을 만한 돈만 낸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컨텐츠는 블로그, 카페,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입찰을 넣어서 안정적인 노출할 수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블로그, 카페, 포스트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티스토리, 뭐 다음 블로그, 뭐 워드프레스, 혹은 다음 카페, 그리고 포스트랑 비슷한 브런치 이런 데에 쓴 글은 파워 컨텐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업체 중에 한 분은 원래 티스토리 사용하셨는데 이 파워 컨텐츠 쓰려고 네이버의 블로그를 다시 만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출 위치는요. 지금 화면이랑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검색 광고 10개 밑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검색 광고가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11위, 12위, 13위가 파워 컨텐츠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검색 광고 중에 파워 링크, 그 다음에 파워 컨텐츠, 그 다음에 비즈 사이트 이렇게 총 18개가 인기 있는 키워드에서는 노출이 되게 되겠죠. 앞에 검색 광고 동영상 보고 오셨죠? 거기에 제가 광고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워 컨텐츠 동일합니다. 클릭당 과금이 CPC고요. 순위 역시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검색 광고에 있는 광고 시간, 그리고 광고 노출 지역, 그리고 하루 예산, 그리고 클릭당 얼마까지 제한을 두느냐라는 이 모든 옵션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파워 컨텐츠를 다룰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왼쪽에 화면은 상품형이고요. 오른쪽은 정보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뭐지? 왜 화면이 약간 다르지? 똑같은 광고 맞나? 파워 컨텐츠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면 UI는 틀립니다. 좀 특이한 건 상품형은 이 사진들이 왼쪽에 가 있고요. 정보형은 오른쪽에 가 있네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 의료, 자격증, 정보 등 전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형 키워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과 같이 화장품을 판다거나 의류를 판다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다거나 이 제품을 파는 경우는 상품형 키워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키워드 자체를 분리해 놨고요. 이 키워드들로 블로그에 글을 쓸 거잖아요. 광고할 거니까. 그 글 쓰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아이템이 상품형인지 정보형인지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파워 컨텐츠는 검색 광고와 다른 점이 어떤 키워드를 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검색 광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키워드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 막 쓸 수가 있고요. 물론 검색량이 너무 적으면은 휴면 키워드라고 해서 광고를 노출 안 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대부분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 컨텐츠는 네이버에서 정한 키워드만 쓸 수가 있고요. 현재 약 5,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최종 업데이트가 2017년 11월 21일이잖아요. 보통 20일경에 매달 너 이 키워드 광고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이렇게 화면과 같이 엑셀 파일에 이렇게 키워드들을 노출시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키워드가 추가된 것도 있고 원래 되다가 빠진 것도 있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약 5,000개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파워 컨텐츠를 하시려는 분들은 매달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어디서 확인하느냐 궁금하시죠? 네이버에서 파워 컨텐츠 검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클릭하게 되면요, 자,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정보형 키워드 리스트 다운로드, 상품형 키워드 리스트 다운로드. 저희는 보통 쇼핑몰 많이 하니까 아마 상품명이 많을 겁니다. 클릭을 하게 되고요. 이걸 클릭하고 열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에 키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나에게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점은 이 뒤쪽에 노란색 있죠, 노란색. 노란색은 지금 11월 28일 이후에 구매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 28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광고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은 비교적 경쟁이 없다. 그래서 노란색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검색 광고는 어차피 고객이 홈페이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워 컨텐츠는 고객이 홈페이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블로그나 카페나 네이버 포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 글 자체가 광고 상품, 광고 문구인 거죠. 카페 포스트 역시도 파워 컨텐츠의 연장선 상에 선 광고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고 문구를 내 마음대로 쓰면 되나요? 안 되겠죠. 네이버에서 이렇게 광고를 써 라고 하고 정해놓은 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보형 키워드는요, 제공자 소개 영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이 있고요. 마지막에 홍보 영역이 있습니다. 상품명은요, 정보 제공자 소개 영역이 동일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홍보할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약간 다른데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는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실제 광고 화면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형부터 볼까요? 저는 사회복지사 2급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위, 2위, 3위에 이렇게 파워 컨텐츠 광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 제공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로고에다가 제공자 땡땡땡 업체 이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 부분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제목에는 업체명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정보만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 1000자 정도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1000자라는 건 이미지에 들어간 글씨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맨 하나로 넘겨볼게요. 자, 맨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홍보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다음에 고객들은 구매 활동을 하게 되겠죠. 뭐 카톡 상담이든 홈페이지든 뭐 이벤트 가든. 그래서 이 정보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개자 영역, 그리고 홍보 내용이 없는 정보 영역 1000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 한번 볼까요? 상품명은 제가 립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롤 내려서 파워 컨텐츠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를 클릭하게 되면요, 자, 여기는 제목에
무조건 제품명이 들어야 됩니다. 앞에 정보용은 기억하시나요? 업체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제품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홍보하시면 됩니다. 예, 홍보하시고 하단에 링크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넣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품명이 글쓰기가 훨씬 더 쉽다, 정보용은 좀 까다롭다, 뭐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 쓰는 방법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 광고랑 뭐가 틀리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면 검색 광고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포스트 뭐 가리지 않고 다 광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워 컨텐츠는 오로지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포스트만 광고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검색 광고는 최대 15개, 모바일은 최대 5개까지 노출되는데, 파워 컨텐츠는 PC, 모바일 동일하게 3개까지 노출이 됩니다. 이 외에 광고에 대한 옵션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은 거의 동일하게 제공되고요. 광고 보고서 역시도 거의 비슷하게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파워 컨텐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컨텐츠는 고객이 광고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아니라 블로그 글로 이동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블로그 글로 이동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객이 실제로 구매를 하는 곳은 어디죠? 홈페이지죠. 그런데 파워 컨텐츠는 고객이 파워 컨텐츠 보고 블로그 글 보고 홈페이지 오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색 광고 생각해 볼까요? 검색 광고 그냥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 와서 그것을 구매하면 되지만, 파워 컨텐츠는 내 블로그에 와서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가는 이 3단계를 거치면서 고객들이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홈페이지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떻게든 내 홈페이지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전략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너무 글을 길게 적으셔도 안 되고요. 또 너무 홍보적인 내용만 넣으셔도 고객 홈페이지 잘 들어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좀 재밌는 것은 파워 컨텐츠에서 블로그에 와서 글들을 다 읽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오신 분들의 구매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다. 검색 광고보다 더 높다. 그래서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내 홈페이지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잘 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요, 모바일에서는 파워 컨텐츠의 위치가 최상단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PC에서는 파워링크 10개 다음에 11, 12, 13이 파워 컨텐츠인데요. 지금 화면과 같이 기업 교육 혹은 독서 지도사 같은 경우는요, 파워 컨텐츠가 검색 광고보다 더 상당히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동일한 광고 예산으로 기업 교육을 검색 광고를 하시겠어요? 파워 컨텐츠를 하시겠어요? 저는 파워 컨텐츠 할 겁니다. 더 저렴하니. 독서 지도사 같은 경우도 검색 광고보다 더 상당히 노출되고 있으니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파워 컨텐츠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참고로 파워 컨텐츠 역시도 클릭당 최소 입찰 금액이 70원입니다. 파워 컨텐츠는 제가 3개 노출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기업 교육, 여기 독서 지도사 1급 자격증 완전분석, 요 2개는요 70원입니다. 70원. 70원짜리 엄청 저렴한 광고거든요. 그래서 파워 컨텐츠는 고객이 이탈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파워 컨텐츠를 고려하셔야 되는 건 노출 위치 괜찮다. 그리고요, 또한 검색 광고에 비해서 클릭당 금액이 동일한 키워드임에도 30에서 많게는 90% 이상 저렴합니다. 기업 교육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개 노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없으면은 마지막 2위는 70원입니다. 독서 지도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실 이런 키워드는 좀 뽑기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광고보다 파워 컨텐츠가 최소한 30에서 9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 파워 컨텐츠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궁금하신 건 하단에 댓글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한눈에 보는 네이버 광고 상품 3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네이버 쇼핑 광고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검색 광고, 파워링크 비즈 사이트를 포함한 검색 광고를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블로그, 카페, 네이버 포스트의 광고인 파워 컨텐츠 광고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쇼핑 광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이버 쇼핑 영역에 노출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뒤에서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네이버 쇼핑 광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오로지 네이버에만 존재하는 광고 상품입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 상위 2개가 바로 이 광고고요. 광고라는 표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나가는 광고입니다. 즉 CPC 광고고요. 실시간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가 운영되는 형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검색 광고와 파워 컨텐츠와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키워드를 세팅하고 그리고 광고 문구를 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은 이 쇼핑 광고도 여러분들 운영하시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가 노출되는 영역은 검색 영역 중에서도요.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아셔야겠죠. 네이버 쇼핑 영역은요. 네이버에서 특정 검색을 쳤을 때 네이버 쇼핑이라고 나온 영역인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비키니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 링크, 파워 상품, 그리고 노출되는 요 영역이 네이버 쇼핑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이 전자상거래가 되는 대부분의 키워드는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쇼핑 영역은요, 지금 메이크샵처럼 일반 쇼핑몰 노출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스토어팜 노출 가능하고요. 그리고 롯데몰이라던가 신세계몰, GS 등등의 종합몰과 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오픈마켓, 쿠팡과 같은 소셜 커머스 역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 영역은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비교적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을 한다 라는 것은 고객들이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혹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그런 정보를 탐색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구매하진 않지만 구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네이버 쇼핑은 클릭하면 바로 쇼핑몰로 이동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쇼핑몰, 스토어판, 종합몰, 소셜 커머스 모두 내가 클릭을 해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와 카페와 달리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은요, 고객이 이미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쇼핑 영역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격, 품질, 브랜드 등등을 비교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와 카페는 이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구매 활동을 벌어지기 전에 이제 고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 네이버 쇼핑은 바로 구매라는 인식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크고요. 이 영역은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노출시킬까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블로그도 카페도 노출이 되는데 네이버 알고리즘이 있듯이 이 네이버 쇼핑 영역도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11번가라던가 G마켓에 비해서 훨씬 더 탄탄한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알고리즘은요, 한 3개 정도 됩니다. 판매 건수, 판매 금액, 그리고 고객이 이 쇼핑몰 혹은 이 사이트에서 어떤 리뷰 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 3가지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판매 건수나 판매 금액은 신규 쇼핑몰에게는 좀 불리합니다. 이미 이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브랜드가 잘 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알고리즘 자체에 판매 건수랑 판매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 쇼핑몰의 경우에는요, 기존에 내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 신규 고객이고요. 그리고 재구매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 건수나 판매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영역에 우리가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에 우리 뭘 해야 되느냐? 고객들이 신규로 와서 내 제품을 구매하고 다시 재구매하고 다시 구매를 해서 판매 건수와 금액을 높여주는 이것을 준비를 해야만 우리는 안정적인 노출 그리고 네이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쇼핑몰의 경우는 이 운영기간이 짧더라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제품은 좋아, 내 가격도 경쟁력 있어, 나는 지금 효과적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네이버 쇼핑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지금 제가 모바일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카보 신발 혹은 립밤 혹은 예쁜 가디건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니 약간 화면의 구성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광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네이버 쇼핑 광고입니다. PC, 모바일 다 1위, 2위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여기 포인트라고 해서 포인트를 얼마 주는지가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광고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다 네이버 페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 특히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걸 돈처럼 또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판단하는 데 크나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을 운영하실 때는 네이버 페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이 포인트를 주는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쁜 가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가디건에 첫 번째는 37,000원에 포인트가 11,340원이고 두 번째는 19,135원입니다. 포인트 역시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에 이 두 번째 업체가 포인트를 3배 정도 줘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포인트를 더 주니까 어차피 또이또이 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상품은요,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무엇을 줄 건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실제 내 쇼핑몰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실제 내 쇼핑몰에서 정한 제목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길게 적으신 분들도 있고요, 짧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한번 카봇 볼까요? 카봇 카트 슬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요, 헬로우 카봇, 발광, 운동화, 아동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가 아동화나 운동화에 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립밤 한번 볼까요? 립밤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업체는 립밤 이렇게 넣어놨지만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트리트먼트 컬러 립밤, 컬러 립밤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객에게 인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이버 쇼핑 광고를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첫 번째, 네이버 페이에 포인트를 준다거나 어떤 할인 행사를 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어야 고객들이 클릭할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 광고의 문구 부분에 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와 함께 이 제품을 꾸밀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들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냥 단순히 제품명만 적으시는 것보다 이 제품을 꾸며줄 수 있는 키워드를 같이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걸 좀 정리하면요, 신규 쇼핑몰인 경우는요, 알고리즘 상에 중요한 거 3개 중에 2개가 건수랑 금액이잖아요. 판매 건수와 판매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이벤트라던가 어떤 전략이라던가 어떤 가격이 있을 때 네이버 쇼핑 광고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위가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지 고객 입장에서는 상위에 있다고 바로 구매하지 않거든요. 상위에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 이러면 뭐 땡큐 하고 구매를 하겠지만, 상위에 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제품도 별로야 라고 하면 그냥 돈만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 건수와 판매 금액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 있을 때만 네이버 쇼핑 광고를 하시지, 그냥 단순히 노출량만 늘리기 위해서 네이버 쇼핑 광고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네이버 쇼핑 광고가 검색 광고와 비교해서 금액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전략 없이 일반적인 제품을 광고로 띄운다라는 것들은 신규 쇼핑몰인 경우에는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브랜드가 되고 이미 유명해진 사이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브랜드만 보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고객들이 생길 수 있지만, 하지만 신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매 건수, 판매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을 때 신규 쇼핑몰은 꼭 광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시면 아무도 안 삽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네이버 쇼핑 광고의 광고 집행 화면입니다. 제가 별도로 네이버 쇼핑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들을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을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약간 몇 가지 특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쇼핑 광고가 가능한 카테고리들은 뭐 패션 의류, 패션 잡화, 화장품, 미용, 디지털 가전, 가구, 인테리어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만 광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패션 의류, 패션 잡화 뭐 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 여행, 문화, 생활, 건강 등등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내 거 여기가 없는데 라고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정기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영역들 그리고 가능한 키워드들은 변화가 심하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약간 검색 광고와 파워 컨텐츠랑은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가 틀리냐면요. 자, 보세요. 검색 광고는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내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를 달아서 광고를 했습니다. 파워 컨텐츠는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거기에 맞는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이나 포스트 글을 쓰고 광고를 집행해서 내 홈페이지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쇼핑 광고는요, 일단 광고를 등록합니다. 키워드를 내가 택할 수는 없어요. 그냥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화면과 같이 연관도 높은 키워드를 뽑아줍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은요, 어떤 A 쇼핑몰에 상품 페이지만 등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만 하루 정도 지나니까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뽑아줬어요. 뽑아주면 내가 이 중에서 원하는 키워드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키워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이버가 골라준 것 중에 내가 한 번 더 골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이 립밤인데요, 미스트 혹은 립 뭐 이런 건 사실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 삭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립밤, 립밤 추천, 립케어 요 세 가지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 쇼핑 광고를 했을 때 이해하셔야 되는 건 제목을 보고 네이버가 알아서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관련도가 높은 키워드를 추천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골라주시는 거, 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이죠. 상품 설명. 거기에는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가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카보, 신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지 마시고 카보, 신발도 물론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운동화 혹은 남자의 운동화 등등의 키워드들 같이 넣어주시면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 설정을 비교적 잘 해주셔야 네이버가 좋은 걸 좀 뽑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쇼핑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이버 쇼핑은 변화가 심한 영역입니다. 2016년에 이제 시작이 됐던 광고라서 만 1년이 좀 넘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우리가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모두 광고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규 쇼핑몰인 경우 내가 네이버 쇼핑 영역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면은 집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이미 있으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요, 네이버 쇼핑 광고는 테스트를 하시면서 좀 네이버 쇼핑 영역에 최적화하시는 방법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이버 쇼핑 광고는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꼭 내가 알고 있고 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광고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이버 쇼핑 광고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눈에 본 네이버 광고 마지막인 기타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한눈에 본 네이버 광고 상품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타. 앞에서 저희는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 쇼핑 광고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이외에도 네이버에는 광고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브랜드만 검색할 수 있는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지금 화면에 같이 후르디아 치면은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오고요. 닥터 자르트라고 검색을 하면 닥터 자르트에 대한 광고가 바로 나옵니다. 이 광고는요,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부르고요. 내 제품 혹은 내 상호명에 대해서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르디아는 후르디아와 관련된 내 제품, 뭐 예를 들면 후르디아 립밤, 후르디아 미스트, 후르디아 뭐 꿀립밤 같은 것만 광고를 할 수가 있지만 후르디아가 닥터 자르트를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닥터 자르트는 닥터 자르트에 나오는 뭐 비비, 닥터 자르트, 세라마이딘 같은 제품만 광고를 하실 수가 있지, 닥터 자르트에서 갑자기 뭐 수분크림 혹은 재생크림 이런 키워드는 광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여기는 오로지 내 제품명, 상호명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후르디아랑 닥터자르트 약간 그 UI가 틀리잖아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후르디아는 기본형이고요. 닥터자르트는 좀 고급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르디아는 금액이 좀 저렴하고 닥터자르트는 금액이 좀 비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요게 들어가고요. 이제 약간 돈을 더 주면 줄수록 뭐 동영상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액 궁금하시잖아요. 한 달에 조회수가 8,000회 미만이면은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참고로 PC, 모바일 각각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PC가 8,000회 미만이면 50만 원의 광고 집행할 수 있고요. 모바일도 8,000회 미만이면 50만 원의 광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C도 광고 집행하고 모바일도 광고를 집행한다. 땅 하면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내 브랜드를 조회하는 조회수가 8,000회가 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내 브랜드만 광고할 수 있어요. 내 브랜드만 광고할 수 있는데 조회수는 8,000회 미만이면 50만 원을 내요. 그런데 내 브랜드를 아무도 검색을 안 해. 심지어 한 달에 10명만 검색을 해. 그러면 50만 원을 10명한테 쏘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광고인 거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업체 혹은 브랜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시면 이 광고 추천합니다. 광고 상품의 효과도 괜찮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규 쇼핑몰 혹은 신규 브랜드인 경우는요. 아무도 날 검색 안 하는데 이거 해봤자 50만 원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경쟁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만 하는 거니까. 타 업체가 내 걸 쓸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미만은 50만 원, 8,000원 이상이면 약간씩 올라가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실 수가 있고요. 내 브랜드 상호명이 최상단에 노출되지만 내 브랜드를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를 당장 집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하지만 여러분의 브랜드가 점점점 유명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꼭 고려를 해 보셔야겠죠. 자, 요 광고 모르시는 분 많으세요. 그리고 이게 있었나? 이게 광고였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자, 정의하면은 신제품만 할 수 있는 신제품 광고입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립스틱 치면은 최상단에 이렇게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총 3개 광고가 롤링 형식이고요. 검색할 때마다 랜덤으로 노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초도 이렇게 LG도 나오고 삼성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롤링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초기 첫 제품은 랜덤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제품은요.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면 립스틱 추천 등을 검색하게 되면 신제품 소개가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데요. 이 광고는 오로지 모바일에서만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출시한 지 6개월 이전의 제품들만 광고 가능합니다. 즉 네이버가 볼 때 신제품이라고 함은 출시가 된 지 6개월 이내의 제품만 이곳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신제품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는 실시간 입찰 방식은 아니고요. 광고가 집행되는 그 시점 전에 약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입찰을 넣어서 일주일간 입찰해서 가장 입찰가가 높은 기업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네이버 쇼핑 광고,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와 다르게 실시간은 아니고요. 한번 그 입찰이 선택이 되면 일주일 동안은 안정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냐? 일주일 얼마야? 사실 네이버에서는 입찰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광고 대행사 관련돼서 문의를 해보니 대략 제일 저렴한 게 한 29만 원 정도고요. 비싼 거는 70만 원, 100만 원도 넘는 상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 집행을 해 보시고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립스틱 관련된 키워드들, 스마트폰 관련된 키워드들 이것은 네이버가 뽑아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스마트폰을 신제품 광고하겠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알아서 스마트폰, 스마트 추천, 신상 스마트폰, 스마트폰 신상 같은 키워드에 알아서 광고를 노출시켜 줍니다. 립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립스틱 추천, 립스틱, 예쁜 립스틱, 촉촉한 립스틱 이런 키워드를 뽑아놨거든요. 거기에 알아서 광고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출량은 굉장히 많거든요. 노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집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 제가 얼마 전에 집행했던 뭐 화장품 업체는 메인 키워드로 상위 노출되는데 약 70만 원 비용이었거든요. 일주일에 70만 원에 이곳에 안정적으로 노출된다.
비교적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상 제품을 출시하신다, 신제품 광고 꼭 보셔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를 못합니다.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를 찾아서 여러분들 광고를 집행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특정 제품 서비스만 할 수 있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키니, 가디건 쳤을 때 최상단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이것은 쇼핑몰만 할 수가 있는 광고고요. 여기 가족 사진 검색했을 때 포토 스튜디오라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사진 관련된 업종에서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 업종에서만 할 수 있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역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내 업종의 메인 키워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네이버에 노출되는 이 업종이 없는데 나만 있네? 라는 광고 상품을 택하시고 광고를 집행해 보시면 비교적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실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광고 상품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네이버 광고 상품은요,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모바일 쪽의 변화가 심합니다. 검색 광고만 보더라도 3개월 전이랑 6개월 전이랑 1년 전에 검색 광고 UI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새로운 광고 기능이 추가됐다가 뭐 등등등의 변화가 심합니다. 특히 네이버 쇼핑이랑 네이버 파워 컨텐츠 그리고 신제품 광고 등등은요, 네이버에서 지금 계속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상품이라던가 포토 스튜디오 광고처럼 새로운 광고가 생겼다가 또 효과가 없으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파워 링크만 하겠어 라는 건 너무 옛날 마케팅 방법이고요. 효과도 떨어집니다. 내 아이템을 통해서 파워 링크를 하는 게 나을까? 네이버 쇼핑 광고를 하는 게 나을까? 파워 컨텐츠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파워 상품을 하는 게 나을까? 신제품 광고를 하는 게 나을까? 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지, 그냥 나는 파워 링크만 하겠어 라고 하고 광고 대행사에 돈 주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쇼핑몰을 네이버에서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없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직접 집행하지 않으시더라도 광고 상품에 대해서 또렷한 목적과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시든 여러분들이 하시든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에 한눈에 보는 네이버 광고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또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들 그리고 광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이런 동영상 찍어달라 라는 부분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추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고 집행 전에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그리고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다양한 광고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쇼핑 광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이 광고들은 모두 다 이런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캠페인, 광고 그룹, 소재, 키워드. 이 구성 요소를 통해서 하나의 광고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광고의 상품은 다르더라도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성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쉽게 광고를 집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 집행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광고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캠페인입니다. 광고의 가장 큰 그룹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캠페인 안에 들어있는 광고 그룹입니다. 캠페인이 제일 큰 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놈 안에 광고 그룹이 여러 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고 그룹 안에 또 여러 개의 소재와 여러 개의 키워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캠페인이 제일 큰 놈, 광고 그룹은 캠페인 안에 있는 중간 작은 놈들, 그리고 소재와 키워드는 광고 그룹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광고를 구성할 때는 1단계는 내 아이템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캠페인을 만드는 거죠. 캠페인 A, 캠페인 B, 캠페인 C. 그래서 캠페인 A와 B는 이 성향이 분명합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구성인 거죠. 캠페인 A 안에는 광고 그룹, 광고 그룹, 광고 그룹 이렇게 A, B, C의 광고 그룹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뭐 더 개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캠페인을 구성하는 것이 광고 그룹들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광고 그룹 안에는 또 소재와 키워드들이 여러 개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 광고 혹은 파워 컨텐츠 혹은 쇼핑 광고를 하면서 하나의 광고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캠페인과 광고 그룹과 소재들이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광고를 집행할 때 최소한 필요한 것이 캠페인 하나에 광고 그룹 하나에 소재와 키워드가 각각 하나씩, 이게 광고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소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뭐 필요에 의해서는 캠페인 하나에 광고 그룹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캠페인이 하나인데 광고 그룹이 하나, 그리고 소재는 뭐 10개가 될 수 있고, 대신에 캠페인이 2개인데 광고 그룹이 하나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광고 그룹은 2개인데 소재랑 키워드가 1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캠페인이 제일 큰 놈이고, 그 다음이 광고 그룹들, 광고 그룹들 안은 소재와 키워드들이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제가 쇼핑몰에서 과일을 판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파는 과일은요, 사과, 배, 수박 이 3가지를 팝니다. 사과랑 배 서로 엮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캠페인입니다. 배와 수박 역시 엮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캠페인입니다. 그러면은 사과를 구성하는 광고 그룹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실까요? 사과, 저는 부사, 아오리, 홍옥 이렇게 광고 그룹을 나누었고요. 혹은 비싼 사과, 중간 사과, 싼 사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광고 그룹은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만드시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광고에 대한 키워드와 문구를 뽑기 가장 좋은 구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이 상품명을 검색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추측을 해서 부사, 아오리, 홍옥 이렇게 상품명을 넣었는데요. 그러면 광고 그룹 밑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소재와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소재는 키워드 광고의 제목과 설명 문구를 말하고 있고요. 키워드는 부사 사과 10kg, 총성 부사, 총성 사과, 총성 꿀사과, 꿀든 사과 뭐 등등이 이 부사라는 광고 그룹을 구성하는 소재와 키워드가 되는 거죠. 배 역시도 또 배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광고 그룹과 또 그 하단에 있는 소재와 키워드를 나눌 수 있고요.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초기에 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나누고 그 안에 광고 그룹과 키워드를 넣느냐, 이렇게 구성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성 의류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요, 저는 캠페인을 원피스, 가디건, 팬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광고 그룹은 뭐 꽃무늬 원피스, 귀여운 원피스, 뭐 직장인 원피스 뭐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고요. 원피스 안에 싼 원피스, 비싼 원피스, 안 비싼 원피스 뭐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으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피스, 가디건, 팬츠 이렇게 나누지 말고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고요. 그냥 캠페인을 비싼 옷, 보통 옷, 싼 옷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들 마음이시죠. 만약에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으로 나눴다 라고 한다면 봄옷 안에 뭐 원피스, 가디건, 팬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비싼 옷, 보통 옷, 싼 옷으로 나눴다 라고 한다면 비싼 옷 안에 원피스, 가디건, 팬츠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의 성향에 맞게끔 캠페인을 구성을 해 주셔야 그 하단의 광고 그룹과 소재와 키워드들이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캠페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하는 제품의 성격을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캠페인 안에 여러 개의 광고 그룹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 광고 그룹 안에 적절한 광고 문구와 관련 키워드들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정말 광고를 단순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캠페인 1개, 광고 그룹 1개, 소재 1개, 키워드 1개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부터는 실제로 화면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쇼핑 광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캠페인이랑 광고 그룹 그리고 광고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요 부분만 떼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네이버 광고에서 캠페인과 광고 그룹 그리고 광고 소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서울을 가려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뭐 아무 때나 가서 서울만 가면 되지만 약간 더 편하게 가려면 지름길이 있잖아요. 네이버 광고는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고를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캠페인이랑 광고 그룹이랑 광고 소재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잘 구성한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제가 초보자의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캠페인이 가장 큰 그룹이고요. 캠페인 안에 필요에 의해서 광고 그룹들을 만듭니다. 지금 저는 3개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즉 광고 그룹 안에 문구와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URL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광고 소재가 모여서 광고 문구 키워드 URL이 모여서 광고 그룹을 이루고요. 광고 그룹이 모여서 캠페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실 때 원래는 캠페인 먼저 만들고 광고 그룹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 소재들을 만들고 이렇게 검색 광고 만들 때는 이런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기획을 하실 때 즉 네이버 검색 광고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를 보실 때는 거꾸로 하시는 겁니다. 즉 키워드와 URL과 문구, 즉 광고 소재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리고 이 광고 소재를 모아서 어떻게 광고 그룹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광고 그룹들이 모여서 어떤 캠페인을 구성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앞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캠페인인 것은 자, 캠페인이라는 것은 어떤 광고를 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네이버 쇼핑 광고 얼마의 기간 동안 광고를 노출시킬 건지 정할 수 있고요. 얼마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인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그룹입니다. 이제 광고 그룹, 광고할 URL, 기본 입찰가, 캠페인에서 정한 예산 중에 얼마 쓸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 중에는 이 광고를 어떤 곳에 노출시킨지, PC에서만 노출시킬 것인지, 모바일에서만 노출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노출시킬 것인지, 어떤 요일, 어떤 시간대에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인지, 광고를 어떻게, 어떤 곳에 노출시킬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광고 그룹입니다. 캠페인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수정이 가능한 거죠. 이제 광고 소재인데요. 광고 소재는 광고를 집행할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고요. 키워드와 함께 노출될 문구를 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클릭 시에 고객에게 보여주는 랜딩 페이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소재라고 해서요. 뭐 전화, 예약, 이미지, 가격표 등등등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최근의 확장 소재.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앞에서 이론을 한번 다뤄봤고요. 실제 광고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뭐 쇼핑몰이고요. 여기 파는 제품들을 보니까 클렌징, 토너, 세럼, 크립, 마스크팩, 립케어, 미스트, 바디케어 이렇게 8개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어떤 머릿속에는 8개의 캠페인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거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즉 광고 소재부터 하나씩 들어갈 건데요. 한번 볼게요. 저는 8개의 카테고리 중에 클렌징이라는 카테고리를 택했습니다. 현재 클렌징에는 5개의 제품이 있네요. 그리고 제품 페이지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카테고리 안에 5개의 제품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제품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꾸며보시는 게 초보자에게는 가장 쉽습니다. 우선 고객이 구매하는 페이지를 생각해 봅시다. 고객은 어디서 구매를 할까요? 바로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맞는지를 바로 화면과 같이 이 상세 페이지에서 보는 거죠. 가격은 맞는지, 디자인이 이쁜지, 성분은 좋은지. 오케이, 난 여기 사야겠다 라고 하고 클릭을 하는 거죠. 요 주소 기억을 해주세요. 요 주소를 기반으로 문구와 키워드를 저희는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클렌징 밤이라는 걸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광고 제목은 촉촉한 과일 어쩌고저쩌고, 광고 문구 역시 적어놨고요. 그리고 광고 URL,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뭘까요? 이 제품을 다루고 있는 클렌징 밤, 클렌징 밤 추천, 저자 후 클렌징 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광고 그룹은 오로지 클렌징 밤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 즉 클렌징에 대한 광고 그룹에 들어가는 문구와 키워드를 저희는 세팅을 했고요. 오로지 클렌징 밤에 대한 내용만 다루었다는 거. 클렌징 카테고리에서는 총 5개의 제품을 판매하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광고 그룹이 5개가 들어가겠죠. 클렌징 밤 관련돼서, 그리고 블루베리 클렌징 관련돼서, 석류 클렌징 관련돼서, 감귤 클렌징 관련돼서, 청포도 클렌징 관련돼서, 즉 5개의 광고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요 광고 그룹들이 묶여서 캠페인이 하나 구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그룹 2번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클렌징 폼에 대한 광고 문구와 광고 URL과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광고 그룹 3번 같은 경우에는 석류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광고 URL, 광고 문구, 광고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클렌징에 대한 캠페인 구성이 1단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 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대표성을 띠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 클렌징, 석류 클렌징, 감귤 클렌징, 얘네들은 다 대표성을 띠는 키워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클렌징이라는 키워드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렌징을 검색해서 고객이 블루베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석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감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클렌징 추천, 클렌징 인생템, 요런 한 개의 제품이 아니라 클렌징 카테고리 전체를 다루는 요런 키워드의 경우는요, 광고할 URL이 각각의 제품 주소가 아니라 이 클렌징이라는 카테고리 주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에 대한 제품 5개 광고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들고, 그리고 클렌징을 전체를 다루는 요런 광고 그룹 하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광고 제목 이렇게 적고요. 광고 문구 이렇게 적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클렌징 전체를 다루는 텍스트들을 적었습니다. 광고 URL도요. 앞에와 차이점은, 앞에는 각각의 제품의 URL을 다뤘다고 한다면 여기는 클렌징이라는 카테고리의 주소들을 다룬다는 점. 그리고 키워드 역시도 대표성을 띠는 클렌징 추천, 클렌징 인생템 등을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광고 그룹 6개가 만들어집니다. 제품은 5개인데 대표성을 띈 광고 그룹까지 해서 총 6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면 광고 그룹은 대충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고객이 볼 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의 주소부터 시작을 해서 광고 소재를 정하고 광고 소재를 모아서 광고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개의 광고 그룹을 캠페인으로 묶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캠페인과 광고 그룹의 옵션들을 정하게 됩니다.
예상 비용, 노출 기간, 노출 지역, 시간 뭐 등등등을 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 할인해 줄 거거든요. 할인을 해 주고 이때는 맨날 있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즉 이 이벤트를 위해서 광고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가 따로 존재하고요. 이벤트 페이지가 따로 존재한다는 건 광고를 할 URL이 다르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케어 제품을 할인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위해서 별도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화면같이 URL이 별도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경우에는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립케어 캠페인 안에 앞에서 몇 개 만들었죠? 저희가 6개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7개를 하나 만들고 이벤트가 끝나면 꺼주는 겁니다. 필요해서 만들었다 뺐다 만들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어쩌고저쩌고, 광고 문구도 어쩌고저쩌고 크리스마스에 어떤 할인하겠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광고 URL도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키워드는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맞게 화장품 세일, 크리스마스 세일, 화장품 할인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특별 이벤트 광고 그룹은 시간이 지나면, 즉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이 이벤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 그룹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급 옵션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필요해서 새로운 광고물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더 큰 이벤트를 한다. 아예 이 캠페인을 벗어나야 될 정도로 독특한 이벤트, 예를 들면 전 상품을 세일을 한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캠페인을 만들어서 다시 광고를 집행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예는 캠페인 자체가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정하실 때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의 광고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를 잘 구성을 해야 광고하기가 쉬워집니다. 추가로 넣었다 뺐다도 쉬워지겠죠. 그래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그 링크부터 광고 그룹을 만들고 광고 캠페인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이벤트와 같은 페이지를 만들었다가 없애고 넣었다가 없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워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파워 컨텐츠는 블로그 글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 빼고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별도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캠페인과 광고 그룹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알아볼 것은 광고 용어들입니다. 사실 광고 용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없어진 용어, 최근에 새로 생긴 용어, 엄청나게 복잡한데, 근데 그것을 다 안다라는 건 사실 별로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다 알아도 우리가 실제 마케팅할 때 그렇게 또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과 같이 광고 까막눈을 위한 꼭 알아야 될 광고 용어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A, B, C 이런 거 알아야 되듯이, 또 운전을 하시기 위해서는 P, D, N, R 이것을 알아야 되듯이, 온라인 광고를 하시려면 광고 용어들 알아야 되는데요. 총 3가지만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입니다. CPC와 CPM. CPC와 CPM. 요 2가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는 용어고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CPC는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클릭하면 돈이 나가는 광고를 CPC 광고라고 하고요. CPM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이 광고 CPM이야, 다음에서 이 광고 CPM이야 라고 한다면 한 달에 얼마냐, 클릭은 몇 번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한 달에 얼마가 지출되는 광고냐 라고 하는 건데요. 네이버나 혹은 다음을 벗어나게 되면은 M이 1000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000회 노출에 얼마라는 게 사실 CPM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CPM이라는 것은 1000회 노출에 너 얼마 지불할 거냐 라고 하는데요. 보통 네이버나 혹은 다음에서 이 광고 CPM이야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얼마 뭐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상품들 하나 살펴볼까요? CPC 광고 상품은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수분크림 검색하시고 파워링크에 첫 번째 클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노출되고 있는 광고주의 광고 계정에서 방금 돈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클릭하면 또 광고주 계정에서 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CPC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면 돈이 나간다 라는 거고요. 다음 마찬가지겠죠. 다음도 클릭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광고 방식은 혹은 광고 상품의 구성은 네이버의 파워링크와 다음에 프리미엄 링크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광고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광고 혹은 여기 광고, 여기 광고는 CPC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기 배너 광고인데요, 업체마다 CPM일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광고가 구글 광고거든요. 혹은 리얼클릭 광고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돈이 나가는 CPC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는 CPC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M 광고 한번 알아볼까요? CPM 광고 대표적인 게 지금 화면과 같은 이런 광고입니다. 수분크림, 나뚜라, 이거 제가 100번을 클릭하든 1000번을 클릭하든 이 업체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돈을 내놨거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클릭이 많이 되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나뚜라라는 스페셜 링크 1위 업체가 광고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아무도 클릭을 안 해요. 그래도 돈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월정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CPM이라는 것은 클릭과 관련 없이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CPC로 하게 되면은 이미 내가 돈을 다 낸 거기 때문에 클릭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내 돈과 이 클릭 숫자를 한번 나눠 보시면 한 클릭에 얼마가 나오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CPC 광고, 즉 클릭하면 한 클릭이 얼마랑 월 정액 광고를 총 클릭수로 나눠본 이 광고 금액과 뭐가 더 싸냐라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CPC가 더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CPM은 광고 성과가 좀 구리다, 별로 좋지 않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스페셜 링크 안 해요. 저희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은요, 바로 페이스북 광고인데요. 페이스북 광고는 CPC도 있고요, CPM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이게 CPC인지 CPM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를 하실 때는 CPC가 있구나, 혹은 노출당 돈을 받고 있는 CPM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껍데기만 봐서는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한 걸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CPC 광고가 또 좋은 광고고, 또 광고 역사상 CPM보다 훨씬 더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CPC 광고는 입찰 금액에 따라서 순위들이 바뀌는 이런 실시간 입찰 제도들을 많이 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광고 시스템에서는 이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CPC 광고가 최근 광고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고 성과 역시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광고 상품을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건 이건 CPC인지 혹은 이건 CPM인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PM은 좀 효과가 없다라는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셔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성과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광고주가 난 CPC로 할 건지 CPM을 할 건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CPC를 많이 선택하는 게 대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앞에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자, 두 번째는 CTR인데요. CTR은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클릭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말하면 광고가 노출되었을 때 이 광고를 몇 번 클릭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사실 광고가 노출이 되었는데 아무도 클릭을 안 했어 라고 한다면 이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노출됐는데 노출 대비해서 클릭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이 광고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A라는 광고가 100번 노출이 되었을 때 2명이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CTR이 2%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5% 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검색 광고도 뭐 3에서 4% 정도가 거의고요.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 2% 넘는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라고 적어 놨지만 5% 이상 된다. 절대라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거의 인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인기 광고 상품에는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천년 치약이라고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서 지금 쭉 나오고 있는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파인프라 치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고민을 해서 검색을 했겠죠. 아, 뭐 치지? 뭐 치지? 고민하다가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인프라 치약을 클릭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죠. 내가 검색어를 쳤고 클릭을 했기 때문에. 즉, 고객의 관여도가 크기 때문에 내가 치약을 살 가능성이 크다. 즉, 고객의 질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이 광고는 동일하게 파인프라 치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비키니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이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전 이 기사를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난 비키니 관련된 글을 막 읽고 있겠죠. 그런데 상단에 우측에 그리고 좌측에 구석에 보셔도 파인프라 치약이 완전 저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검색 광고와 다르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해서 제 눈을 막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고객이 수영복을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광고가 위, 좌우 노출이 된다고 해서 나 갑자기 치약 사야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드뭅니다. 그래서 방문자의 질이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문자는 지금 비키니를 보러 왔는데 치약이야. 왜 생뚱맞게 치약이지? 난 치약 안 사. 라고 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방문자의 질이 검색 광고에 비해서 배너 광고가 좀 떨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물론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가 제일 방문자의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의 질이 다음이 좋고요. 배너 광고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 광고의 클릭률이 배너 광고의 클릭률보다 낮다라고 하더라도 방문자의 질은 검색 광고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즉, 검색 광고는 CTR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광고 성과는 배너 광고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보실 때 클릭률이 좋아. 제일 좋네. 라고 하시기보다는 클릭률은 대충 이런데 과연 이게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인지 혹은 이미지 중심의 배너 광고인지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페이스북은 배너 광고도 있고 그리고 게시글 광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정도의 이 방문자 질이 그냥 적당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네이버가 장땡이라는 거 아니야? 네이버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복잡해지죠. 어떤 광고 상품이 좋으냐라는 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전환율과 전환 비용입니다. 자, 전환, 컨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혹은 매출을 일으키는 소스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바로 주는 거죠.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 구매라는 행위, 이게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유학원, 뭐 영어 캠프 이런 경우는 사실 온라인 결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전화.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약 전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쇼핑몰은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유학원이라는 것은 온라인 상담 건수 혹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한 다음에 상담을 하는 사람이 고객을 한번 꼬시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즉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사람이 관여하는 곳을 전환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상담, 예약 전화, 즉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소스들을 또 다른 전환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쇼핑몰은 사람이 관여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바로 구매까지 이어지면 구매가 하나 일어나면 전환 1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유학원이랑 음식점은 온라인 상담이 오고 예약 전화가 오면은 이걸 사람이 한 번 더 상담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상담원을 만나면 성공률이 높아지지만 이상한 상담원을 만나면 상담률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걸 전환으로 잡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여하기 전 단계, 즉 온라인 상담 혹은 예약 전화 오는 그 예약 전화에 대해서 전환이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칙은 아니고요. 광고주가 이걸 전환으로 잡아야 내가 마케팅을 하는 목표로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광고주가 볼 때 내가 마케팅을 할 때 요거를 목표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점수 난 몇 점 맞아야지 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 성과가 좋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전환, 컨버전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상품들을 정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건요. 배너 광고 등 검색 광고 등 페이스북 광고 등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몇 건이 일어났냐 중요하고요. 유학원의 음식점은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예약 상담이 몇 건이 들어왔느냐 혹은 온라인 상담이 몇 건이 들어왔냐 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소스가 몇 건이 들어왔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가 전화를 5개 일으켰고요. 배너 광고가 2개 일으켰다라고 한다면은 검색 광고가 훨씬 더 전환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금 말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광고를 제가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방문자가 1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자 중에 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3명이었어요. 그러면 전환 개수는 몇 개인가요? 3개인 거죠. 그러면 100명 중에 3명이 구매했기 때문에 전환율은 3% 정도 됩니다. 만약 1000명의 방문자가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3명이 구매했다. 전환율은 몇 개죠? 0.3%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CTR보다는 전환이 중요하니까 그럼 전환율이 높은 광고가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전환율이 짱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환을 일으키는데 얼마의 돈이 드느냐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광고비를 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절대 빠질 수가 없죠. 자, 제가 2가지 예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A 광고는 100명의 방문자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3명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환율은 얼마죠? 3%인 거죠. B 광고는 100명의 방문자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3명이 구매했다. 그러면은 전환율은 얼마죠? 0.3%가 됩니다. 이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A 광고가 좋은 거 아니야? 3%의 전환율이잖아.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뭐죠? 돈이 빠졌습니다. 돈. 자, 그러면 A 광고와 B 광고에 제가 돈이라는 요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만원씩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A도 3명, B도 3명. 그러면 제가 한 명의 고객에게 쓴 광고비는 둘 다 얼마일까요? 다 3.3만원. 대략 3.3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구매하는 데 들어간 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요 돈은 A 광고나 B 광고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매출을 올리는 데는 A 광고를 집행했으나 B 광고를 집행을 했으나 CPC로 했으나 CPM으로 했으나 클릭률은 얼마였으나 전환 개수는 얼마였으나 결과적으로 제가 투자한 돈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3개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A도 10만원, B도 10만원. 그러니까 A 광고가 B 광고 좋다? 아니죠. B 광고가 A 광고보다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환 숫자 그리고 내가 투자한 광고 비용 이 2개의 조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 목표가 우리가 전환이잖아요. 전환. 이 전환이 어떠냐? 이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전환 비용은 얼마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실까요? 원피스의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100명 중에 3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럼 구매 전환율은 얼마죠? 3%인 거죠. 뭐 여기까지는 3% 괜찮네요. 1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제가 10만 원의 광고비를 썼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투자해서 3명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1명이 구매하는데 제가 쓴 광고비는 얼마인가요? 3.3만 원 정도 되죠, 대략. 100명이 쇼핑몰을 데리고 오는데 1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3명이 구매를 했으니까 그러면 10만 원을 3으로 나누게 되면은 3.3. 그래서 저는 1명이 구매하는데 3.3만 원을 쓴 겁니다. 수학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제가 원피스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10,000원입니다. 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10,000원짜리를 파는데 광고비는 3.3만 원이 들었어요. 제가 팔면 팔수록 23,000원의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광고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쓰면 쓸수록 저는 망해가고 있고 네이버는 부자가 되고 이런 골 때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야, 설마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이 있냐? 엄청 많습니다. 제 모 업체는요. 천연 페인트를 판매하고 있으신데요. 이 업체는 페인트가 3만원짜리인데 전환 비용이 17만원이에요. 그러면은 페인트를 하나 팔 때마다 14만원이 손해를 나는데 이걸 모르시고 계속 하고 계세요. 광고 바꾸셔야겠죠. 잘못하고 있으니까. 팔면 팔수록 14만원의 손해가 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꼭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 방문자질이 좋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이 비싸요, 네이버 광고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싼 키워드를 잘 골라서 물건 가격,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내가 많이 남길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배너 광고와 페이스북은 방문자 질이 네이버에 비해서 좋지 않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광고비가 아직까지는 저렴합니다. 무슨 말이냐? 안 좋은 광고의 기본적인 틀이 있지만 이것을 잘 가꾸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한다거나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쁘게 해서 옥석을 만드는 거죠. 고객이 방문자의 질이 안 좋은 고객을 좋게 만드는 과정. 왜냐하면 광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은 광고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용어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는 이해하셨지만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뒷 이야기도 함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실 때 그러면 이 광고 상품은 CPC인지 CPM인지 혹은 클릭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환율은 얼마나 되는지 무엇보다 전환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광고를 잘하고 있다 혹은 좋은 광고 상품을 고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까막눈을 위한 꼭 알아야 될 광고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마케팅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저희가 앞에 동영상에서 꼭 알아야 될 광고 용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환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전환이 마케팅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전환만 좀 떼어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환으로 설정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이 돈을 바로 쓰는 경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쇼핑몰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고객이 구매를 할 때마다 한 개의 전환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고객이 돈을 쓸 것이다. 이 앞에는 바로 돈을 써서 고객이 행위가 즉 매출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고객이 돈을 쓸 것이다. 즉 고객은 아직 돈을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 돈을 쓸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 뭐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전환의 또 다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온라인 상담을 남기는 경우 있죠. 온라인 상담을 남겼다고 제가 바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화를 한다거나 혹은 온라인 상담을 남기잖아요. 혹은 예약을 남기겠죠. 그 자체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돈을 쓸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온라인 상담과 혹은 전화 혹은 예약 등을 전환으로 잡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돈을 직접 쓰고 있진 않지만 돈을 쓸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바로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참여자인 거죠. 특히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귀찮거든요. 아이디도 넣어야 되고 뭐 비밀번호, 주소 막 이런 귀찮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했다라는 건 돈을 쓸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 거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잠재 고객으로 보고 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케팅을 여러 군데 하겠지만 그 마케팅의 목적은 뭘까요? 사람들이 구매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 마케팅의 목적입니다. 즉, 구매 건수가 전환 건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 제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회원 가입 역시 전환 건수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찮은 과정을 거쳐서 내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을 했고 난 이 사람들한테 메일도 보낼 거고 문자도 보낼 거고 계속 할 거니까 너는 내가 마케팅을 하면서 나에게 돈을 쓸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야 라는 것들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진 않았지만 돈을 쓸 가능성이 큰 사람, 바로 회원가입 역시 전환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앞에 구매 건수의 전환과 회원 가입을 통한 전환은 동일할까요? 가치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루 이 화장품 쇼핑몰에 전환이 10건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10건 중에 구매가 몇 건인지, 회원 가입이 몇 건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건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다 구매야. 다 돈 버는 거죠. 그런데 10건 모두 회원 가입이야. 돈은 한 푼도 못 버는 거죠. 돈을 벌 가능성만 있는 거죠. 오늘 못 벌었으니까 내일 아마 벌지 않을까 이 회원들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가치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경우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겨울방학 영어 캠프를 운영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영어 캠프의 경우는요. 홈페이지만 보고 나 여기 바로 보내야지 라고 하는 학부모분들은 잘 없으세요. 왜냐하면 가격도 비싸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영어 캠프에 보내는데 아시다시피 돈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것도 봐야죠.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고 혹은 온라인 상담을 남기게 되게 되면 이제 이게 바로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출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소스들인 거죠. 특히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남기면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고 오케이 하게 되고 카드 결제까지 해야 돈이 되는 그 과정인데요. 요 바로 전에 남기는 자체가 아마 뒤에 상담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라고 택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여러분들, 앞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 이거 구매해야지 라고 해서 구매까지 하는 그 과정들, 요 과정 가운데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는 없어요. 고객이 들어와서 이 제품 마음에 들어서 옵션 선택하고 구매 버튼 눌러서 결제까지 하는데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 방학캠프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보고 그래 나 여기 해야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좋은 상담원을 만나게 되면요, 오케이 오케이 계약 오케이 땡큐 라고 하고 실제로 온라인 상담이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요, 상담을 잘 남겼어요. 그런데 거지 같은 상담원이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이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뭐 이렇게 상담했어요. 그럼 이 소스가 돈으로 안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환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사람에 따라서 전환의 매출이 일으킬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마케팅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이런 전환, 즉 목표들이 틀려지면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여하기 전 단계, 즉 다른 마케팅 소스를 보고 나한테 온라인 상담을 남기는 그 순간, 혹은 전화를 하려고 이게 전화를 드는 그 순간, 그 순간만 잡는 거죠. 그 순간을 전환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아직 일어나기 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온라인 상담과 전환을 실제로 매출은 안 일어났지만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전환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전환의 두 가지 의미, 고객이 돈을 쓰는 행위 혹은 고객이 돈을 쓸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전환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할까요? 예,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원리를 모르시면은 굉장히 답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원리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환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통계 프로그램들 혹은 로그 분석 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구글 애널리틱스, 네이버 애널리틱스, 에이스 카운터, 로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에이스 카운터를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을 한번 또 에이스 카운터 관련해서 한번 만들 예정인데요. 에이스 카운터가 한국 지형 혹은 한국 마케팅 시장에 가장 잘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시는데 생각보다 편리하다. 그리고 저같이 마케팅 초보자에게는요,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전환 페이지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에이스 카운터를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전환 페이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요, 뭐 구매가 일어났다거나 혹은 상담을 남겼다거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 구매를 했네? 혹은 상담을 남겼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멍청하니까. 그래서 전환 페이지라는 것을 설정을 해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고객이 화장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고객이 구매를 딱 하는 순간 보는 화면은 뭘까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어요 라고 하는 이 화면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뭘 했는데 이 페이지 떴어요. 즉 빨간 박스로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이 페이지를 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것을 전환 페이지라고 합니다. 고객이 내 홈페이지 와서 이것저것 하고 뭐 하다가 이 페이지가 뻥 떴어. 그러면 로그 분석기는 전환이 하나 발생했네 라고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고 제가 이 페이지를 주소창에 바로 치잖아요. 그래도 컴퓨터는 1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객이 구매를 했을 때 나오는 그 페이지가 전환 페이지고 이 페이지를 저희는 로그 분석기에 설정을 할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전환이 쇼핑몰에서 있다고 했죠. 뭐였죠? 바로 회원가입이었습니다. 그럼 회원가입은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제가 회원가입을 완료해 봤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뜨는 페이지 보이시죠? 이 페이지가 또 다른 회원가입의 전환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뜨면 컴퓨터는 1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사람들이 구매를 했네 혹은 회원가입을 했네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환 페이지라는 것을 만들어줘서 이 페이지가 딱 뜨면 컴퓨터는 전환이네 1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환 페이지를 설정을 할 때요, 구매는 order_end.php가 뜰 때마다 1로 생각이 될 거기 때문에 구매, 그리고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요, join_ok.php 요게 뜰 때마다 회원 가입으로 인한 전환이 1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것을 통계 프로그램에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에이스 카운터를 주로 쓰고 있어 가지고 에이스 카운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이스 카운터의 통계 설정에 전환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환 설정에 보시면은 전환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전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전화는 바로 주문이 되겠죠. 주문. 실제로 결제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뭐 잡았죠? 가입이라고 잡았죠. 가입. 그래서 유형은 주문, 가입, 예약, 신청,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쇼핑몰 같은 경우 앞의 경우는 주문이랑 가입 요 두 가지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환 페이지를 잡았습니다. 두 가지를 잡았다 그랬죠. 주문할 때 order underbar end.php, 가입일 때는 join underbar ok.php 이렇게 잡게 되면은, 그러면 이 페이지가 뜰 때마다 컴퓨터는 인지를 하게 되고요. 전환이 1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앞에 쇼핑몰이었는데요. 그러면 유학원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전환 페이지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담과 전화가 이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상담이 완료된 후에 뜨는 페이지, 예를 들면은 상담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상담은 검토 후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페이지, 오로지 상담을 완료해야만 뜨는 페이지, 이 페이지를 전환 페이지로 설정을 합니다. 다만 전환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담을 남겼는데 끝났어, 다시 홈으로 돌아와요. 이런 경우는 전환 페이지 설정을 못 하거든요. 이런 전환을 잡지 못합니다. 또 다른 거,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뭐 네이버 톡톡 이런 상담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상담을 해서 고객을 회원가입 시켰어요. 혹은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을 해서 내 고객의 매출을 올랐어요. 하지만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 물론 마찬가지겠죠. 모바일로 내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홈페이지에서 전화를 해요. 하지만 통계 프로그램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정확한 전환 체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좀 한계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나요? 사실 약간 복잡하셨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메이크샵을 비롯해서 쇼핑몰 솔루션들이 에이스 카운터와 뭐 여러 가지 통계 프로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환 페이지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전환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메이크샵을 쓰시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전환 세팅이 많이 편리해져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론은 기억을 하시더라도 실무에서는 이런 거 세팅을 안 하셔도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거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케팅 전략은 무조건 전환입니다. 전환을 중심으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짜느냐. 그래서 뭐니 해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환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떤 곳에 마케팅을 해야 전환이 많이 발생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 경우 한번 볼까요? 저는 지금 에이스 카운터에서 한 교육업체의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자연유입은 돈을 안 쓰고 고객을 데리고 온 유입을 말하고요. 유료 마케팅은 검색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데리고 왔은 경우 유료 마케팅에 노출이 됩니다. 이 교육원은요, 전환이라는 걸 뭘로 잡았느냐? 온라인 상담을 남기는 경우를 전환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표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광고를 하지 않고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은 822명인데요. 그 중에 32명의 고객들이 상담을 남겼어요. 즉, 전환율, 기억하시죠? 전환율은 3.89% 정도 됩니다. 자, 돈 내고 한 광고. 돈 내고 한 광고는요, 245명의 방문자 중에 15명이 상담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전환율은 6.1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자연유입보다는 돈을 내고 한 유료 마케팅의 전환율이 더 높네요. 그러면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이런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광고비를 지금보다 2배를 더 쓰면은 전환율이 6.2%면은 전환 건수가 약 30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 실제 그런가? 라는 것을 마케터는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전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요, 마케팅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늘렸을 때 전환 수도 같이 비례를 하는지, 아니면은
전환수가 동일하게 비례를 하지 않아서 광고비를 더 늘리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돈 떼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유료 마케팅만 한번 볼게요. 방문자 수가 245명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죠? 광고를 해서. 그런데 제가 245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245명을 데리고 오는데 245만 원을 썼으니까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얼마를 쓴 거죠? 10,000원을 쓴 거죠. 수학 간단하죠? 245명을 데리고 오는데 저는 광고비를 245만 원을 썼으니 한 명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데 제가 쓴 광고비는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245명 중에 15명의 전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즉 제가 하나의 온라인 상담을 남긴다, 즉 전환을 만드는데 제가 쓴 비용은 대략 6만 원 정도 됩니다. 즉 고객이 상담을 남기는데 나는 6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환 단가를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고객이 상담을 남기면 남길수록 저는 얼마의 손해를 보죠? 10,000원의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전환 비용이 6만 원인데 전환의 가치가 5만 원밖에 안 되면요, 지금 이 마케팅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올릴 수 있는 매출이 10만 원이요. 그런데 전환 단가는 6만 원이에요. 즉 저는 4만 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마케팅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했을 때 실제로 돈이 남는지 혹은 마이너스를 치는 건지 아니면 또이또이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광고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돈이 되는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뭐니 해도 전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환을 많이 만드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전환이 왔는지 앞에 학원에서는요, 광고를 통해서 전환이 많이 들어온다, 비중이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비용, 즉 전환 비용과 그리고 이 전환의 가치, 이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의 가치를 비교해 보시면은 실제로 내가 남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보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지만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네이버든 뭐 카카오톡이든 페이스북이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전환,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